2017년도 중부센터 94기 94번째 강좌. 오늘 블로그 제작할 수 있고 홈페이지 제작할 수 있는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오늘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개강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회원가입을 좀 해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홈페이지도 알려드렸고요. 제 홈페이지 오시면은 여기 다톰이란 사이트 클릭하셔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참고로 그 웹브라우저라고 하죠. 웹브라우저라고 하는데 웹브라우저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쓰는 웹브라우저가 뭐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롬이라는 게 있죠. 크롬. 그 다음에 여우 있죠. 파이어폭스, 불여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파리, 동물원 있죠. 그렇죠? 또 뭐 하나 있죠? 사파리는 애플 겁니다. 애플에서 만든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죠? 까먹었다. 어디? 여기 홈페이지 자료실에 오시면 요 브라우저 모음이라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오페라 하는 거. 예, 오페라도 있어요. 이 중에 우리나라에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합니다. 특히 금융 업무나 이런 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았다가요. 이제 크롬에서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크롬 브라우저 말고 파이어폭스나 사파리나 오페라는 미흡해요. 우리나라에서 활용률이. 그런데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국제적인 사이트에서는 잘 안 돌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선호하지만 이 워드프레스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 브라우저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댁에서도 크롬 브라우저를 꼭 쓰시길 바랍니다. 크롬 브라우저는 여기에서 홈페이지 자료실에 웹브라우저 모음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는 크롬을 클릭하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돼요. 단순합니다. 사용법은 단순하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도 지금 크롬으로 만든 브라우저인데, 크롬 브라우저의 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메모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데, 특히 여기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쪽 끄트머리에 보시면 여기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걸, 아직 우리는 확장 프로그램 설치를 안 했어요. 확장 프로그램 설치 안 했기 때문에 메모리를 덜 차지하지만, 확장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면은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메모리가 좀 적은 컴퓨터는 버벅거린다고 하죠.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은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활용을 하면서, 자, 다톰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번 할 거고요. 저도 한번 로그인을 하겠죠. 그럼 요거는 비밀번호 저장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만 해놨지, 지금 특별히 이 워드프레스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이트를 설정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웹 호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웹 호스팅. 웹 호스팅을 할 건데요. 여기 뭐 무제한 웹 호스팅 화면이 좀 바뀌었네요. 다른데요? 이거 아닌데? 지금 화면이 다릅니다. 웹 호스팅 이쪽으로 해야 돼요. 무제한 웹 호스팅 마시고 웹 호스팅에 가시면 무료 호스팅이라고 있습니다. 무료 호스팅.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마이다톰에 가시면은, 저는 지금 무료 호스팅을 3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정도를 쓰다가 며칠 남았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무료 연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다가 기존에 그 안에 홈페이지에 뭐 자료를 많이 넣어놓고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필요 없으시면 삭제하셔도 돼요. 삭제했다가 그 도메인을 그대로 다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제한 쓰실 수가 있어요. 3개까지. 근데 지금 현재 3개는 다 쓰고 있어요. 제가 3개 다 쓰고 있어서 회원 가입하는 건 제가 보여드리기가 힘들겠고, 회원 가입하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죠? 회원 가입은 어렵지는 않은데, 뭐가 어려운 거냐면은 뭐 인증받고 뭐하고 이런 절차들이 좀 있어서 불편한 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요거거든요. 다톰 사이트에 요걸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만드실 거고, 기존에 지난 기수 때 지난 이제 10월 달에 수업했던 내용에는 이미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있었으니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17년에 올라와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수업하는 내용을 다 업로드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메뉴판들이 있죠. 이렇게 소개하는 거, 저에 대한 소개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저에 대한 소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참고 사이트, 자격증 관련 사이트, 출판사들, 또 인터넷 서점들, 이렇게 메뉴판들을 쭉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기도 공부방이 있어서 클릭하면 공부방으로 넘어가게끔 해놨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메뉴판을 관리하는 걸 만드는 거는 쉽게 말하면 홈페이지 만드는 거고, 글 쓰고 관리하는 거, 여기다 우리가 이제 매번 글을 쓸 거 아닙니까? 글 쓰고, 그 다음에 거기다 해시태그 달고, 그 다음에 뭐 카테고리 달고, 이런 거는 블로그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이버에 가서 우리가 블로그 회원 가입을 해서 블로그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설치형이라고 하죠. 설치형. 이건 제작형이에요.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제 홈페이지는 아주 오래된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건 오래된 방식으로 만든 거고, 이 워드프레스로 만드는 건 요즘 최신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모양새를 꾸미고 싶으시면은 이 안에 모양새 테마가 되청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이제 그런 테마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만든 테마 중에 하나 홈페이지가 서울시청 홈페이지. 서울시청 홈페이지도 워드프레스로 만들었어요. 근데 워드프레스가 아닌 것 같아요. 잘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워드프레스로 만들었다고 밑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들어가요. 무료라서. 유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가 안 들어가게 막을 수가 있죠. 무료도 이거 다 뜯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뜯어내시려면 이제 HTML 코드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제 그것도 이제 기본적인 건 설명은 드리겠지만 난이도가 좀 있는 것들은 어려울 수는 있겠죠. 자, 여기 다툼에 오셔가지고 웹 호스팅에 가셔가지고 무료 호스팅을 클릭하실 건데요. 무료 호스팅에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무료 호스팅, 오른쪽에 무료 호스팅 둘 다 있습니다만, 둘 다 여러분은 워드프레스 UTF-8 한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한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데, 왼쪽에는 용량을 100메가짜리를 주고 오른쪽은 용량을 300메가를 줘요. 차이는 뭐냐면요, 혹시 그 페이스북 하시나요? 페이스북 하시면은 페이스북에다가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요 라이크 플러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얘를 신청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무료 수익 신청하기를 눌러가지고 저작권 동의하는 거 여기 있네. 그렇죠? 이렇게 숙지했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정보들이 나올 텐데, 이 정보를 이용해서 가입을 하시는 건데, 이 웹호스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라이크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요거 페이스북을 꼭 하셔야 돼요. 페이스북에 이 닷컴 사이트에 링크로 들어가서 좋아요라고 누르는 거죠. SNS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3배 용량이 늘어나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바심은 갖지 마세요. 오늘은 얘가 안 되시면은 왼쪽 거로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하시고 가서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페이스북 신청하셔갖고, 하시는 분은 상관없고 안 하신 분은 신청하셔갖고 친구 추가하든지 뭐 라이크 플러스 하시면 돼요. 하시고 나서 오늘 하셨던 도메인을 삭제하고 다시 신청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3개까지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예전에 사용하다가 지운 것들이에요. 이거는. 근데 똑같은 아이디가 많아요. 그렇죠? 요거 하다가 안에 홈페이지를 만들다가 막 지저분해지니까 제가 도메인 자체를 삭제하는 거죠. 그거 다시 신청하면 돼요. 그럼 그 도메인 이름으로 그대로 다시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365일간 또 무료로 쓰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페이스북 로그인해서 뭐 가입하고 그 다음에 뭐 신청하고 뭐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오늘은 그냥 100메가짜리를 신청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댁에 가셔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왼쪽에 있는 워드프레스 UTF-8 한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영문 말고 제로보드 말고 구누보드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말고 두 번째 있는 세 번째네요. 워드프레스 UTF-8 한글이라는 걸 선택해 놓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위의 사항을 숙지했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UTF-8이라고 하는 거 한글 방식으로 해서 신청 버튼 누르셔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값들은 건들지 마시고 패스워드는 기존에 사용하던 다텀 사이트 비밀번호랑 동일하게 쓰시는 게 좀 수월할 거고요. 뭐 그다음에 관리자 아이디는 어드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대로 두시고, 그래서 전자우편으로 이제 인증 확인 들어가면 그 인증 메일 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이 거기 있는 코드 값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신청하시면 돼요. 그럼 기본 값이 100MB. 용량은 100MB예요. 100MB면 사실은 글자만 써갖고 100MB 채우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동영상이나 이런 걸 넣으면 이제 뭐 대번에 모자라지겠죠. 그 다음에 트래픽이 100MB예요. 근데 아까 그 라이크 플러스를 신청하면은 용량이 300MB로 올라갑니다. 300MB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다시 신청하시면 돼요. 기존 거를 삭제하고 다시 신청하시면 되고 방법은 동일한 거니까. 트래픽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안에다가 사진을 5메가짜리를 10장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을 했더니 5메가짜리 10장 사진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메가를 쓴 거예요. 5메가짜리 동영상 사진이 10개가 보이려면 50메가 사이트가 50메가바이트 용량이 인터넷을 통해서 지나간 거잖아요. 그게 트래픽 50메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한 분이 50메가 그렇게 해서 보셨고 두 번째 사람이 50메가를 보셨으면 세 번째 사람은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트래픽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막 5메가짜리 10장씩 사진을 그렇게 대용량으로 올리진 않아요. 그리고 사진도 뭐 한두 개 정도는 올리겠고 많아봤자 용량을 작게 줄여가지고 뭐 5, 6장 올리면 트래픽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런 사진들을 내 블로그에다가 네이버 블로그에다 올려놓고 그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링크를 걸면 되죠. 그러면 트래픽은 안 잡히니까. 네이버 블로그는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어요. 사진들이나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는 무조건 100메가밖에 안 주니까 무료라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가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마이다텀이라는 사이트를 클릭해 보시면 항목을 클릭해 보시면은요, 마이다텀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가입한 것들이 보일 겁니다. 저는 이번 기수에는 요 도메인을 갖고 쓸 거예요. 요 도메인. 서당.dato.com.kr.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요 아이디를 만드는 거죠. 아이디. 그럼 이제 도메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도메인이. 그래서 앞에 프로토콜 붙고 자기 아이디가 붙으면서 도메인이 만들어지는데 이 도메인은 2차 도메인입니다. 도메인은 영어로 도메인이라고 쓰는데요. 이 도메인이란 뜻은 내 소유, 내 땅, 내 땅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1차 도메인이 있고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어요. 1차는 주로 이런 거죠. www.co.kr 뭐 이런 거. 2차는 뭐냐면 앞에 이제 뭐 블로그.co.kr 이런 거. 앞에가 바뀌는 거죠. 이제 3차는 뭐 블로그.co.kr에 슬래시 뭐 여기에 이미지스에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 네이버에 회원 가입해서 블로그를 쓰면은 블로그.naver.co.com. 그다음에 슬래시하고 아이디가 들어가잖아요.
카페도 그러잖아요. 카페 점 뭐 다음 점 넷 슬래시 하고 카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요게 3차 도메인이에요. 1차 도메인은 www.naver.com 뭐 이런 거고 2차 도메인은 블로그.naver.com 이런 게 2차 도메인이고 그 다음에 블로그.naver.com 슬래시 하고 그 가입자 아이디를 보통 제공해 주는데 그건 3차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 닷컴에서는 앞에다 아이디가 들어가니까 이건 2차 도메인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2차 도메인은 1차 도메인에 월세나 전세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 들어 사는 거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죠. 이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제 홈페이지도 그래요. 제 홈페이지도 앞에 www이 아니잖아요. 2차 도메인입니다. 2차 도메인은 비용이 안 들어요. 대신에 관리비만 들어가지. 관리비. 제 거는 무제한. 트래픽은 3기가, 데이터는 무제한, 한 달에 10,000원. 홈페이지 운영하는 관리비가. 예. 근데 우리 워드프레스는 데이터 용량은 100메가, 트래픽 100메가, 기간은 1년, 비용은 없고. 그리고 1년 지나면 또 1년 연장해서 계속 평생 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돈을 내고 쓰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승계가 되고 용량 늘어나고 트래픽 늘어나고. 이제 거기다가 도메인까지 사서 쓰면은 도메인으로 다 이전해주고. 이전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카페24라든지 이런 데처럼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여러분들 만들어내신 닷컴 사이트를 이용해서 만든 그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옆에 있는 탭을 새 탭 누르셔가지고 한번 띄워놔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는요. 플랫 디자인이라는 것을 이용한 건데요. 이게 반응형 홈페이지라 그래요. 반응형 홈페이지. 화면이 좁아지면은 바뀌었죠, 그렇죠? 그 더 좁아지면은 또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스마트폰용이고요. 요거는 태블릿용이고요. 이거는 PC용이에요. 화면이 알아서 바뀌어요. 알아서 바뀌어요. 이거를 예전에 우리가 수업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 워드프레스는 뭐가 좋으냐면은요. 스펠이 틀렸다. 제가 틀리네요, 이렇게. 이 워드프레스는 자동으로 반응형이 돼요. 창이 좁아지면은 바뀌어요, 그렇죠? 자, 넓을 때는 이렇게 보여요. 옆에까지 다 보이다가 창이 좁아지면은 이렇게 줄어들고요. 더 줄어들면은 검은 테두리가 있었는데 검은 테두리도 사라져요. 검은 테두리 사라져요. 그렇게 해서 얘는 자동으로 반응형이 돼요. 그러니까 편해요. 굉장히 편해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메뉴판이 지금 우리는 여기 메뉴가 없어요. 위에 상단에 메뉴가 없는데 메뉴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메뉴에는 개수가 있잖아요. 메뉴판의 개수가 넓은 화면에서는 다 보이지만 스마트폰이나 좁은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옆으로 안 나타나고 밑으로 내려가요. 어쨌든 그게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들어 보시고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개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 개수를 좀 늘려도 되겠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컴퓨터가 알아서 척척척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는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는 수업이 끝나시고 나면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고 나가셔야 돼요. 이건 로그아웃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와 닷컴은 별개니까는. 예, 닷컴은 별개니까는. 또 하나 워드프레스.org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wordpress.or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com이 있어요. 워드프레스.com이 있고 워드프레스.org가 있어요. 여기에 각각 형태가 달라요. 각각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회원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가입하시고 여기 가입하셔가지고
여기도 가입하시고 여기 어디를 가입하나? 한국어로만 볼까? 한국어로 보면은 예. 근데 뭐 굳이 지금은 뭐 급하진 않아요. 지금 급하진 않아요. wordpress.org가 따로 있고 wordpress.com이 있어요. wordpress.com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입해서 쓰시면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차후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도면을 다시 알려드린다면은 크기를 좀 줄일게요. 글자가 너무 커서. wordpress.org가 있고요. wordpress.com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워드를 프레스하는 거예요. 워드프레스라는 게 워드 글자를 프레스 출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사연을 적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표하는 게 쉬운 거냐, 발표하는 뭔가 제작 도구를 만드는 게 쉬운 거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발표할 수 있게끔 어떤 제작 도구, 저작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도구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힘들잖아요.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래서 워드프레스라는 이 저작 도구가 될 겸사겸사 쓰는 건데, 이 워드프레스라는 기능을 이용하면은 굳이 고생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도 뭐 블로그처럼 글을 출간하거나 하는 게 수월하다라는 거죠. 말은 그래요. 말은 취지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안 예쁘면 또 안 와. 그렇잖아요. 예뻐야 오잖아요. 예뻐야. 그래서 이제 꾸미는 거를 우리 이제 좀 공부하는 거고요. 글 쓰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자,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책은 처음에 출간했을 때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초창기 출간책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책은 출간된 이후에 뭐가 바뀌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다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바뀐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그맣게 인쇄를 한 것들을 잘라가지고 다 풀로 붙여놨습니다. 교사용으로 새 책을 받았는데 옛날 책이 좋더라고요. 너덜너덜 해주면 이제 뭐 버리고 새로 책을 쓰면 되니까는. 자, 보시면은 그 목차를 한번 좀 볼게요. 차례. 워드프레스가 뭔가요? 워드프레스 이런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웹사이트 구조를 잡고 메인 화면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이런 것들. 근데 기존에 도메인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메인. 저는 기존에 제 홈페이지가 있었잖아요. 요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만들었어요. 워드프레스를 너무 길게 만들어 놨어. 이게 제 워드프레스로 만든 제 홈페이지 별도로 만든 거예요. 네, 근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은요. 뜯어 고쳐야 돼요. 앞에 타이틀만 넣어놨어요. 타이틀만. 그러니까는 기존의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분이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네이버에 가입을 해서 블로그를 만들면 뭐 여러 가지 테마를 꾸미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얘도 꾸며야 되니까. 꾸미는 거는 뭐 시간을 좀 들여야 되겠고, 공을 들여가지고 설치하고. 근데 굳이 내가 다 일일이 설치하려면 프로그램 세팅하고 FTP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를 업로드하고 뭐 받아서 작업하려면 어려우니까 다툼이나 카페24나. 근데 카페24는 무료가 없어요. 제일 적은 게 500원 내는 거예요, 월. 그래서 이제 다툼에 가서 무료로 지금 만들어서 연습을 하고, 좀 어느 정도 배우시고 나면은 뭐 돈을 내고 도메인을 사셔가지고 이전하셔도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화면, 그 다음에 구조 만드는 거, 컨텐츠 제작하는 거, 글도 쓰고 사진도 올려야 되고 동영상도 올려야 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상세 페이지라는 건 뭐냐면은 지도 화면 같은 것도 보여주잖아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로 오시려면 이렇게 오세요 라고 지도 서비스를 해야 되고, 우리 회사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 문자를 보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PC상에서도 전자우편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전자우편 보내려면 네이버에 로그인하거나 한메일에 로그인해서 글을 보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화면 자체에서
글 쓰는 난이 있어요. 글 쓰는 난이 있어서 여기 있나 볼까요? 여기 아까 기존에 지금 만들어서 공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글 쓰는 난이 있어요. 귀하의 성함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뭐 상대편이 나 이름 뭐 쓰고 전자우편 주소 보내는 사람 전자우편 주소 그래 답장을 보낼 테니까 제목 쓰고 내용 써서 보내기 누르면은요 저한테 전자우편이 와요. 이 상태에서 보내는 거예요. 이 화면에서 바로 편하지 않습니까? 장난치는 것도 할 수 있겠지. 장난 문자도 보낼 수 있겠지만은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가격표 같은 거 물건을 판매한다거나 그러면 가격표가 돼 있어야죠.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이게 가장 잘 나가고 있어요, 잘 팔리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든지 뭐 마감 임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게시판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해야 되고요. 또 댓글 사용하게끔 하는 거, 댓글을 허용하지 않을 건지 허용할 건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테마. 요거랑 좀 다르죠. 화면에 보시면은 요거 화면하고 이 화면하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하고 비슷한가요? 앞에는 대가리에다 글자를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요런 거 최근 댓글 글 목록 카테고리가 여기도 있나 보세요. 약간 다르죠? 오른쪽이 약간 달라요. 그렇죠? 얘랑 약간 다른데 테마가 다르면 달라져요. 테마. 그러니까 테마라는 건 아시잖아요. 애들 분위기인지 어른 분위기인지 봄 분위기인지 크리스마스 분위기인지 뭐 이런 것들, 공동묘지 분위기인지 뭐 이런 것들 만드는 거죠. 근데 테마를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테마를 사올 수도 있고 무료로 받아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워드프레스가 뭡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워드프레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 대부분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대부분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경제활동 인구 아니시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스마트폰 안 쓰세요. 저희 아버지도 스마트폰을 쓰시는데 인터넷은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냥 주로 이제 고리 걸어서 스마트폰에 주머니에 넣어놓으시고 우리 흔히 말하는 할아버지들 모습 똑같아요. 근데 이제 탁 옛날에 뚜껑 덮으면 닫혔는데 종료가 되는데 지금 뚜껑을 덮지를 못하니까는 그게 불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스마트폰 사용자도 4천만 명이래요. 2015년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지하철역에 내려서 빨리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거기서 게임을 하고 있어. 안 올라가. 이어폰도 꽂았죠. 빨리 갑시다. 근데 반응이 없길래 보니까 이어폰을 꽂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심각해요. 지금 표정이. 게임에서 지고 있나 봐요. 그러면 자리를 이동해 주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뒷사람 못 가는 거야. 결과적으로 제가 등치가 크니까 앞사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저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봐요, 왜 안 가요? 하고 저를 막 밀어요. 참 서글픈 그런 일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홈페이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과연 어떻게 홈페이지를 만들 거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 있잖아요. 옷을 입더라도 이번에 뭐 누구더라? 정아무개가 뭐 덴마크에서 이렇게 체포됐을 때 입었던 그 옷이 뭐 고급스러운 옷이라며요. 그게 또 멋쩍어 저쩌고 뭐. 예전에는 뭐 그 아주 나쁜 일을 해서 잡힌 신청원이라는 사람이 입었던 옷이 또 뭐 얼마짜리 뭐 이런 거. 그거를 왜 인터넷상에 공개를 해서 저게 얼마짜리인데 그 얘기를 할까? 뭐 간지나는 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빠 간지나지? 그래서 저게 간지럽다는 뜻인지 뭔 지랄을 한다는 뜻인지 못 알아듣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래 간지난다 했더니 역시 아빠도 아는구만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인정해 주니까 고마운 것 같은데 씁쓸해요.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자, 홈페이지를 간지나게 만들 거냐 간지럽게 만들 거냐 이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서울.co.kr 서울시 홈페이지예요. 간지나죠? 이게 서울시 홈페이지가 인양반이 만든 건 아닌데
여기 관리자가 이걸 만들었겠지만 이게 워드프레스로 만든 거예요. 워드프레스. 그럼 어떻게 하면 워드프레스 만드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느냐? 요 안에 들어가서 요 비어있는 곳에 가서 소스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 뭔가 설명서 어디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럼 얘 여기서 오른쪽 누르면 소스 보기에 더 어렵네요. 그렇죠? 네, 더 어려워요.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것만 배우는 수업이 있었어요. 이것만 배우는 수업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도 배워요. 요것도 배웁니다. 조금 배울 거예요. 예. 굉장히 많은 걸 배워요. 안 되면 이거를 뺏겨가세요. 그래서 만들어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혼자 연습하는 건 괜찮은데 이걸 그대로 올려면 표절이죠. 예, 저작권 위반되니까 안 되고. 자, 그러면 잘 만드는 사람한테 돈을 내고 만들면 안 되느냐? 제 홈페이지 보면 아까 그 다텀 사이트 있었죠. 아까 우리 다텀 사이트 거기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요 누이11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없어졌나? 이상한 말이 깨져서 나오네. 이게 이제 제가 가입되어 있는 그 서버예요. 여기 보면 홈페이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를 나 이렇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25만원 내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내가 못 만드니까 사와야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쌀을 별로 벼농사 져서 쌀을 수확해서 먹으면 괜찮지만 할 줄 모르잖아요. 땅도 없고 논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쌀을 사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육교나 이런데 보면 홈페이지 무료 제작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근데 홈페이지 제작은 무료로 해주는데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전 관리비 그냥 10,000원만 내는 거죠. 초기에 설정비 이런 거 다 제가 설정했기 때문에 설정비가 안 들어가는데 거기는 홈페이지만 무료고 설정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관리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매달 뭐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뭐 그렇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홈페이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니까는 사업 때문에 신청했다가 관리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중간에 그만두고. 또 문제는 중간에 회사가 없어져요. 뭐 1년치 받으면 뭐 20% 할인해 준다고 해서 미리 받아가고 어느 날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고 나는 전혀 모르는데 관리하는 방법을. 그런 거죠. 실제로 많아요. 그런 사기 행각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드셔가지고 꾸준히 연습하세요. 이 책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책자들이 나와 있으니까는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내가 조금씩 공부해가지고 만들어 나가시면 애정도 가고 그래서 좋습니다. 예. 근데 아까 그 서울시 홈페이지처럼 뭐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려면 좀 어렵겠지만 조금씩 갖고 나가시면 되죠. 예. 여기 보면 치과병원 원장님이 워드프레스를 배워서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치과 원장님이 만들었을지 아니면 거기 있는 실장님이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예. 치과 원장님이 일이 많으실 텐데.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워드프레스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요. 여기 매트 뮬렌웨그라는 사람이야 회사야 뭐야 하여튼 이 사람이 뭐 하여튼 만든 플랫폼이래요. 기능이에요. 기능. 회원 가입을 해서 누구든지 오픈소스. 오픈소스는 뭡니까? 오픈소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오픈소스.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무료로 제공을 해 주는데 수정도 가능하고 편집 가능하고, 예, 내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오픈소스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알약, 네이버 백신, 안철수 연구소에서 만든 V3 라이트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건 오픈소스가 아니라 그냥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를 내가 편집 수정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식용으로 그냥 무료로 제공해주는 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거는. 그런데 얘는 빵도 주는데 레시피도 주는 거야. 마음대로 만들어 쓰세요. 밀가루 제공해주고 다 제공해주고 만드는 제작법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네가 팔아먹던 마음대로 해라. 단 이거는 아무개가 만든 거니까 네가 만들었다고
무료 오픈 소스를 네가 만들었다고 거짓말은 하지 마라 이거지. 원래 제작자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명시해 달라 이런 얘기죠. 오픈 소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오픈 소스 하면 개발자는 돈을 어떻게 벌까요? 내가 만들어서 막 나눠주는 거잖아요. 나는 돈을 못 받잖아요. 이 사람들 저한테 못 받았고 여러분한테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툼이란 사이트에서 돈을 주나요? 이 회사로 워드프레스 만든 업체나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그 사람 명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책도 만들죠. 그 사람이 강연도 나가죠. 그게 더 많이 그거를 많이 하는 기업이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은 오픈 소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대부분 다 무료입니다. 예전에 구글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우리나라 네이버의 지도 서비스 있잖아요. 그 지도 서비스 같은 걸 구글이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도 서비스를 구글이 하잖아요. 그렇죠. 구글 어스도 제공하고 하는데 또 이 부동산 업체 같은 경우 어디에 무슨 뭐 빈집이 났다 그럼 얼마다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오픈 소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구글에서 지도 서비스 제공하고 또 빈집이 있었다 그럼 빈집을 구글 서비스에 들어가서 지도 서비스에 들어가서 찾아야 그게 어느 동네에 있는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해킹을 한 거예요. 구글 어스를 지도 서비스를 해킹을 해가지고 이 부동산 정보에다가 링크를 걸었어요. 그래서 빈집을 클릭하면 위치가 보이게끔 한 거예요. 그러다가 구글한테 걸렸어요. 구글이 불렀죠. 실력 좋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은 구글에 스카우트해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게 그 사람 기술이에요. 구글은 어마어마하게 그런 서비스를 잘합니다. 그러면 구글은 어떻게 돈을 번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런 서비스로 인해서 기업들이 참여한단 말이에요. 자기네 기업 이름을 내밀고 거기다 참여를 해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자기네 돈을 안 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들이 구글에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비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사용하니까는 구글은 자기 돈으로 사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주는 서비스를 잘 활용을 해야죠. 그렇죠. 굳이 돈 들이지 말고. 이 책에서는 설치형 워드프레스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가입형이 있어요. 가입형은 네이버처럼 다음처럼 티스토리라는 블로그 아세요? 티스토리? 다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티스토리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티스토리인데, 여기 가시면은 이 티스토리는 다음이라는 업체, 다음이라는 사이트에서 하는 전문가형 블로그예요. 근데 얘는 가입형도 되지만 설치는 안 되지만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블로그 자체를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안에 구조를 뜯어 고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네이버나 일반적인 다음은 블로그를 제공을 해주는데 내용을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예, 뭐 위젯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글과 글 사이사이에다가 광고를 넣거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은 제 닉네임이 디카프리오라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광고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 좀 뭐 좀 깨진 것도 있는데, 예, 광고를 집어넣기도 해요. 그 제가 광고를 넣으면 됩니다. 아, 디카프리오라는 말은요, 그 잘생긴 남자 디카프리오가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디카를 자유롭게 감탄사 오 붙여가지고, 예, 그 디카프리오가 된 겁니다. 그 잘생긴 디카프리오 아니에요. 오해 안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지금은 잘 안 써요. 디카프리오라고 쓰면 해명하기가 힘들어서. 하여튼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블로그도 있고 다음 블로그도 있고 다음 블로그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그냥 여기서 제공해 주는 것만 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꾸밀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설치형 워드프레스인 이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래서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거기 용어들이 뭐 이런 거 나와요. 웹 호스팅, 뭐 그다음에 뭐 테마, CSS, 위젯,
RSS 뭐 이런 거 다중 사용자 이런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씩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RSS가 뭐야? 이럴 수도 있고요. CSS가 뭐야? 이런 거. 다 RSS로 끝나네. CSS, RSS 뭐 이런 거. 예. 다중 사용자라는 말은 뭡니까? 다중 사용자. 블로그는 하나인데 글 쓰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네이버나 다음은 그게 안 됩니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공개하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아이디로 글을 쓰는 거예요. 카페는 그런 거 있죠. 공동관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페 주인장 따로 있고 관리자 따로 있잖아요. 그다음에 게시판마다 게시판 지기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블로그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제공해 주는 거는 아까 그 티스토리하고 지금 워드프레스 이거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16페이지 가시면은 경기 관광 포털, 메타브레인, 블로터.넷, 트렌드 와칭 뭐 이런 거 있죠. 웨이즈 컴퍼니, 뭐 플랫텀, 뉴스타파 이런 거. 뉴스타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뉴스타파.org 이렇게. 뉴스타파.org. 저만 일어나요? 들어가다 말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네, 이게 뉴스타파. 오래 살 것 같아요. 요걸 많이 먹어가지고 이 사람. 예. 자, 이게 워드프레스로 만든 거예요. 그럼 객원 칼럼이라고 해서 많은 이 칼럼들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운영할까요? 글 써주세요. 그리고 그 글을 보내면 내가 여기는 입력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입력을 해주는 거냐? 아니 이 사람들한테 아이디를 부여해줘가지고 당신들 여기 로그인해가지고 글을 써라 이거지. 당신이 쓴 글은 오른쪽 여기에 들어갈 거다. 뭐 이렇게 할 건지 그건 관리자들이 이제 세팅하겠죠. 그렇게. 밑에 이렇게 페이스북 뭐 이거 뭐죠? 카카오 스토리, 비메오, RSS 피 RSS 여기 있네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밑에 그림은 깨졌는데 여기 뭐 많이 나오네요. 구글 플러스, 트위터, 뭐 페이스북 다 나오네요. 그럼 페이스북 클릭하면 뉴스타파 페이스북이 나오겠죠. 뭐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로그인 하셔갖고 뭐 친구 맺으셔가지고 뭐 글을 더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되는 거죠. 또 어디 있습니까? 뭐 경기 관광 포털 뭐 이런 거 있죠. 블로그 그다음에 경기 투어 .go.kr인가요? or.kr인가요? or.kr 이렇게. 나는 겨울입니다. 한국어 클릭하면 지금 이 컴퓨터 지금 여기 인터넷 연결되는 게 뭐가 좀 오류가 있나요? 이렇게 나오나요? 자, 그림 똑같은 게 막 여러 번 반복되네. 그렇죠? 이게 좀 깨진 것 같다. 느낌이 아닌가? 요거 클릭해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고, 이건 좀 허접하네요. 뭐가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지금 이 공유기가 문제인지 우리 센터가 작년에 그 광랜으로 바꿨어요. 광랜으로 바꾸고 그 기가 인터넷으로 바꿨거든요. 기가랜으로.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데 조금 버벅거리네요. 그렇죠? 뭐 이야기거리 이런 것도 보이고.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화면하고 지금 화면하고 이게 본래 화면인데 조금 전에 보셨을 때 막 글자가 좀 이상하게 보였던 거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보이는 거. 이거는 이제 실제 내용이고요. 얘를 꾸민 게 아까 보셨던 꾸미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아까는 이제 줄거리만 보이는 거고. 하여튼 경기 광고 포털에 들어가 보니까는 뭐 냉면집도 소개를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뭐 먹을거리, 뭐 잘거리 이런 거 클릭해 보시면 또 이렇게 뭐 정보들이 보이겠죠. 이런 거. 그러니까 숙박 정보, 한옥스테이 이런 거. 그럼 경기도에 숙박 정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를 굳이 이 안에다 다시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 숙박 정보 사이트의 내용만 링크를 걸어주면 되겠죠. 여기다 연결만 해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숙박 정보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그 사이트 별도로 경기도에서 그걸 따로 여기다 만들어 놓으려면 그것도 버겁지 않습니까? 링크만 걸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제 홈페이지도 그렇잖아요. 여기 초기 화면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 센터 홈페이지 다 있잖아요. 이렇게 센터 홈페이지 있는데 굳이 제가 센터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클릭만 하면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갈 수만 있게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예. 근데 지금 특별히 얘가 워드프레스로 만들었다? 뭐 잘 못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테마를 잘 만든 거예요. 테마를. 이 테마가 무료인지 유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국가기관에서 만들었으니까 뭐 유료를 사용하겠죠. 무료를 안 하고. 이렇게 갖다 대니까 메뉴가 쫙 한꺼번에 펼쳐지네요. 마우스 갖다 대면 밑에 뭐 이렇게 그림들이 색깔이 진해지죠. 예. 이렇게 갖다 대면 편해요. 이렇게 그렇죠. 예전에 이것도 다 직접 제작을 했어요. 명령을 걸어서. 근데 지금은 워드프레스가 이런 걸 제공해 줍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알아서 착착착착 펼쳐지게끔. 여기서도 예, 보세요. 갖다 대면 색깔 변하잖아요. 이렇게 파란색이었는데 갖다 대면 흰색으로 변하잖아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렇게 변한다. 이걸 내가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갖다 댔더니 난 빨갛게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럼 명령을 바꿔주면 돼요. 그럼 빨갛게 보입니다. 자, 쭉 넘어가시고요. 여기는 굳이 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이제 챕터 2로 들어가는 건데요. 23쪽 보세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드시려면 사이트 맵이라고 하죠. 사이트 맵. 이 사이트 맵을 제작을 해야 돼요. 이 책에 보면은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웹사이트라고 하는 거죠. 웹페이지 구조를 잡으셔야 돼요. 즉흥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집입니다. 집.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집을 지으시다가 야 3층으로 올려. 아니야. 5층 만들자. 그럼 5층이 만들어져나요? 안 되죠. 하중을 못 견디면 5층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설계도 다 그려가지고 만들어서 기초공사 닦아가지고 그렇게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방 3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방 2개로 변경한다거나 방 5개로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용도 변경하려면 구청에 다 신고를 해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방 2개를 어느 날 갑자기 3개로 만들고 바꾸고 뜯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어렵잖아요. 홈페이지를 만드실 때도 어떻게 내용을 구성할 건지를 미리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사이트 맵이라 그래요. 이거는 컴퓨터로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종이에다 그리시는 겁니다. 종이에다 그리셔야 돼요.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로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연습장 하나 열어가지고 이면진 상관없으니까는 거기에다가 이 책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회사 소개, 사업 분야, 홍보센터, 채용 안내, 정보, 참고 사이트 6개 테마를 갖고 만들 거고 6개 메뉴를. 그 다음에 회사 소개에는 회사 개요, 비전, 연역 뭐 이렇게 만들 거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만드실지. 여러분이 운영하시려는 홈페이지 내용이 나는 지금 분식집을 운영할 거야. 분식집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라면, 김밥, 떡볶이, 어묵 이렇게 4가지를 만들 건지, 그럼 김밥에 가면 무슨 김밥, 무슨 김밥, 무슨 김밥 종류별로 나오고, 어묵을 클릭하면 매운 어묵, 보통 뭐 보통 맛 뭐 이렇게 만들 건지, 아니면 그냥 메뉴 해가지고 한꺼번에 만들어서 김밥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한꺼번에 쏟아서 나올 건지, 그걸 어떻게 사이트 맵을 만들지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배달, 그럼 배달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신청하는 안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물건을 홍보하고 하는 건 가능한데, 물건을 팔려면 카드 결제를 해야 되고, 이게 수월치가 않아요. 이게 수월치가 않아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모두엣이라고 하는 네이버에서 운영해주는 무료 홈페이지가 있어요. 모바일용 홈페이지. 그걸 이용해서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클릭하면 그 모바일 홈페이지로 가서 거기에서 주문이 들어가게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만드셔가지고 뭐 배달을 요청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달 요청을 하면 띵동하고 내 핸드폰에 떠야지. 아침에 배달을 해달라 그랬는데 연락이 없으면 저녁에 봤어 그거를. 그럼 저녁에 배달 나가요? 아침에 배달 요청했는데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특성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명해졌다. 우리 분식집이 유명해졌어.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 그러면 우리 분식집 위치도 지도 서비스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클릭해 보면 아 여기가 마포구 대영동인데 마포 염리동인데 우리 여기 오려면 지하철 몇 번으로 해서 이렇게 오면 되고 뭐 승용차로는 어떻게 와야 되고 비행기로 오면은 뭐 공항에서 어떻게 내려서 이렇게 와야 되고 뭐 이런 정보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테마를 잡으셔야 돼요. 구조를. 이거는 숙제예요. 이 책에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요 테마만 만들 거예요. 요 구조만 갖고 할 거예요. 근데 이 구조를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테마에 맞게끔 여러분 구조에 맞게끔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예. 종이로 꼭 그리셔가지고 어떻게 나올 건지 그리고 중간에 수정은 가능하죠.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어떻게 큰 줄거리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줄거리를 꼭 잡으셔야만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24페이지 보세요. 사이트 맵이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대부분 사이트 맵은 홈페이지마다 있어요. 서울시 홈페이지도 가도 사이트 맵하고 보여요. 그러면 전반적인 구조가 한꺼번에 보입니다. 메뉴판 찾아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우리 센터는 사이트 맵이 있나요? 볼까요? 정보센터에 가보면 여기 사이트 맵이 위 있나요? 센터 위에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 사이트 맵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클릭하면 정보가 보이게끔 이 사이트 맵이 항상 여기 떠 있죠. 그렇죠. 근데 제 홈페이지는 안 넣어놨어요. 제 홈페이지는 사이트 맵이 없습니다. 왜? 이게 다예요. 보이는 게 겉에 여기 누르면 공지사항, 뭐 이거 누르면 제 소개, 뭐 일정 나오고, 뭐 공방 나오고, 뭐 자료실 나오고 이게 다거든요. 특별한 사이트 맵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요거 눌렀을 때 메뉴 따로 있고, 요거 갖다 놨을 때 메뉴 따로 있고, 자원봉사 메뉴 따로 있고, 센터 소개 메뉴가 다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이트 맵이 없으면 못 찾죠. 얘를 클릭했더니 왼쪽에 또 뜨잖아. 자, 교육안내 누르면 여기 뜨고, 취업마당 누르면 왼쪽에 따로 뜨고. 그러니까 메뉴가 다 다르게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이트 맵이 없으면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트 맵 없이 간단하게 만들 거냐? 그럼 너무 초라해지고. 사이트 맵을 만들자니 복잡하게 만들면 본인도 어렵고. 그렇게. 잘 구성을 잡으셔서 계층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써 있어요. 계층 구조. 회사 소개에 가서 우리 회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개요, 회사의 비전, 뭐 회사의 인력 구조, 사장 밑에 뭐 본부장이 있고 본부장 밑에 뭐가 있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조직도 같은 것도 보여준다든지 그런 거. 조직도를 만들려면 파워포인트로 만드셔도 돼요.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그걸 이미지로 바꿔가지고 이미지로 바꿔서 그걸 여기다 올려놓으셔도 되고. 말로 쓰기엔 좀 불편하죠. 여러분 약도를 말로 써놓으면 어떨까요? 그림 보여주는 게 제일 편해요. 약도는. 우리 센터도 보시면은 약도가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면은 여기 오시는 길 해가지고 약도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이걸 말로 하려면 참 어려워요. 근데 어디는 얘를 아예 지도 서비스로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걸 뭐하러 이렇게 그려? 지도에 있는 정확한 거로 보여주는 게 낫지. 이런 거죠. 그거는 뭐 여러분이 평가하기 나름이죠.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데 여기에는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마인드맵 또는 포스트잇 이런 걸 이용해서 키워드를 뽑아보세요. 마인드맵 여러분 아세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지도처럼 그려내는 거예요. 아니면 포스트잇 조그만 거 있잖아요. 포스트잇은 비싸니까 이면지 종이를 명암 크기 좋아하는 거로 자르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중요한 키워드들 있잖아요. 키워드를 적으세요. 키워드를 적어가지고 그걸 여러 개 만들어서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마인드맵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그냥 글자를 써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 모양이 나와요.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마인드맵이라고 뜨는데 마인드맵을 배우실 필요는 없고 지금. 예. 포스트잇은 좀 비싸잖아요. 용지가. 그러니까 저는 이면지 같은 거로 해요. 이면지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메모해가지고 이렇게 바닥에다 펼쳐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건 뭐죠? 회사 이름. 회사 이름은 일단 중요하죠. 뭐 사업자 이름도 중요하죠. 저는 디지털 서당, 이정민 훈장, 이 두 글자, 이 키워드 두 개는 꼭 어디 가든지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버에 가서 이정민 훈장, 뭐 디지털 서당을 검색하면 딱 지구상에 저만 나오게끔. 다른 사람들은 안 쓰더라고요, 그거를. 저만 쓰니까는 딱 좋더라고요. 뭐 사업 분야, 주요 사업. 근데 주요 사업을 주요 한 칸 띄고 사업으로 쓸 건지 주요 사업 붙여서 쓸 건지 이것도 중요해요. 보통 키워드를 쓰실 때는 빈칸 없이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업 한 칸 띄고 분야가 아니라 사업 분야. 네 글자를 붙여서 쓰는 거. 그것도 감안해 보셔야 돼요. 회사 소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키워드들이 보이는데 회사 소개, 사업 분야, 홍보센터, 채용 안내 네 글자씩 딱딱딱 맞아 들어가죠. 근데 옆에 정보 두 글자네요. 참고 사이트 다섯 글자고요. 자, 제 홈페이지 중에 참고로 하나 하시라고 제가 모바일 홈페이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모두엣이라고 하는 네이버에서 제공해 주는 거로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2016, 2017 이거는 이제 작년도 거니까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고요. 올해는 이제 2017이니까 요 그림을 넣어놓은 거고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올해 한자. 올해 한자는 이건 2016년 건데 2011년 놓고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훈장 소개, 자격 일정, 서부 여성, 중부 여성, 북부 여성, 서초 여성, 복습하기, 질문하기, 쿠폰 받기. 다 네 글자죠. 요것만 다섯 글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맞춘 거예요. 네 글자로 일일이. 근데 여기 보면 클릭해 보면 훈장 소개, 출탁 동기, 행원 자의, 경시 대회, 자격 내역, 수상 내역, 일정 소개, 링크 소개. 여기도 네 글자잖아요. 이렇게 맞추는 것도 중요해요. 어디는 한 글자, 어디는 일곱 글자 막 그럼 정신 없어요. 예. 뭐 세 글자에서 다섯 글자 사이에서 이렇게 꼭 길이를 안 맞춰도 상관없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오시는 길, 어디는 소개 두 글자, 다섯 글자 이런 보기가 안 좋더라고. 여기도 보면은 강좌 안내, 센터 소개, 강좌 안내, 센터 소개 이런 식으로 네 글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추는 것도 연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돼요. 자, 회사 소개에 개요를 회사 개요로 하든지 아니면 사업 개요로 하든지 비전, 비전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비전 공유라고 하든지 연역을 이제 어쩔 때는 뭐 발자취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히스토리라고 쓰기도 하고 CEO 뭐 이런 거 컨택터스는 길이가 좀 길죠. 그렇죠. 사업 분야 밑에 주요 사업 서비스 홍보센터 밑에 회사 소식 이벤트 보도자료 뭐 네 글자 세 글자 옆에 채용 안내에는 인재상 채용정보 인사제도 복지제도 인사복지제도 이렇게 좀 길이가 좀 서로 다르게끔 했는데 뭐 나쁘지는 않아요. 길이를 맞추면 음률이 맞아가지고 좀 탁탁탁 읽기 편하다라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참고 사이트에 보면은 겟소셜 코리아하고 이지스 퍼블리싱 있잖아요. 이지스 퍼블리싱이 출판사니까 걔를 클릭하면은 링크 걸려서 가는 거죠. 이 화면에 이 우리 홈페이지에 이지스 퍼블리싱을 클릭하면 여기에 이지스 퍼블리싱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클릭을 해서 가게끔 이지스 퍼블리싱 홈페이지 따로 있으니까 링크를 거는 거예요. 링크 앞에 회사 소개에서 개요를 누르면 회사 소개 개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죠. 이 홈페이지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홈페이지 상에 있는 페이지고 어떤 거는 링크고 예. 달라요 그게. 자 26페이지 볼게요. 거기 보면 어떤 거는 링크로 구성하는 게 있고 어떤 건 글로 구성하는 게 있고 어떤 건 카테고리로 구성하는 게 있고 어떤 건 페이지로 구성하는 게 있어요. 페이지. 그럼 페이지는 뭐고 카테고리는 뭐고 글은 뭐고 링크는 뭐냐 이런 거죠. 이거를 적절히 다 쓰시는 거예요. 적절히. 우리 이거 블로그에다 글을 쓰잖아요. 블로그에다 글 써보시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글을 쓰시는 건 말 그대로 글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왼쪽에 오른쪽에 카테고리가 있죠. 그 카테고리를 직접 만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라 그래서 페이지를 고정적으로 쓰는 게 페이지입니다. 고정적으로. 링크는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끔 하는 게 링크고. 자 27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면하고 약간 다른데요.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면에는 저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뭐 다리 같은 것도 보이고 바다인지 강인지 다리가 보이고 왼쪽에는 시커멓게 창이 보이고 예. 사이드바라 그러죠. 사이드바. 우리는 오른쪽에 사이드바가 있어요. 오른쪽에 사이드바가 있고 이 책 27페이지는 왼쪽에 사이드바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시면 우리는 밑에 뭐 허전하지만 이 밑에는 또 Get Social Korea라고 해서 밑에 시커멓게 뭐가 사이드바가 아래도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지도도 저기 뭐야 달력도 보이네요. 카렌다. 이 카렌다는 뭐냐면 오늘이 며칠입니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시커멓게 표시된 날짜가 있죠? 그 날짜에 글이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제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기존에 만든 거에 보면 달력이 있어요. 달력. 그러니까는 1월 2일 날 글을 썼고요. 1월 3일 날 글을 썼고요. 1월 4일 날 글을 썼다는 뜻입니다. 1월 1일 날은 글 안 썼어요. 그럼 12월 달에는요. 12월 달 달력을 보니까는 30일 날 글 썼어요. 그리고는 안 썼네요. 그럼 11월 달에는 11월 달에는 글을 썼어요. 이렇게 6일 날, 13일 날, 20일 날 수업하는 날이니까 22일 날도 썼고요. 9월 달은 없고 8월 달에 있나 봐요. 그럼 8월 달로 가보면 8월 달은 8월 30일 날 글을 썼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 쓴 거를 보여주는 달력이에요. 글 쓴 거를 보여주는 달력.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다를 보여주는 달력이 아니라. 그래서 그 날짜를 클릭해가지고 그 날짜를 클릭해서 클릭하면 그날 쓴 글이 여기 보이는 거죠. 이렇게 요 날짜에는 이렇게 글을 썼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1월 달에 가보면은 1월 5일 날은 무슨 글을 썼는가 봤더니 1월 5일 날은 요거 글을 하나 썼고 이 글을 썼고 이 글을 썼고 세 가지를 썼네요. 그렇죠? 밑에 카테고리를 만들었고요. 카테고리. 이거를 클릭하면 페이스북이나 구글 플러스나 트위터로 공유가 가능하게끔 링크를 걸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꼭대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를 클릭하면 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 ITQ, 출판사 여기는 뭐 여기 출판사에 아까 이지스 퍼블리싱 클릭하면 이제 이지스 퍼블리싱 홈페이지로 들어가겠죠. 출판사 홈페이지로. 이렇게 하는 게 링크라고 하는 거죠. 링크. 요건 링크고 여기서 클릭하면 이 안에 있는 글이 보이게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글이냐, 페이지냐, 링크냐, 카테고리냐 다 개념이 달라요. 다 배우실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쭉 넘어갑니다. 뭐 헤더 영역이 뭐고 메인 영역이 뭐고 이런 거 해봤자 지금은 의미가 없고요. 우리도 꾸며봐야 돼요. 꾸며봐야 되니까 어느 뒤로 가실 거냐면은 39쪽 갑니다. 39쪽.
오늘 배우신 내용은 지금 공부하셨던 게 미리 전자우편은 주소를 갖고 웹 호스팅 사이트 다톰이라는 웹 호스팅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료 홈페이지를 신청을 해서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때 도메인을 갖고 있으면 더 좋아요. www.뭐뭐.co.kr 이런 도메인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지고 직접 운영하셔도 돼요. 근데 도메인도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료 도메인 2차 도메인을 만들어서 써보자 라는 차원으로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라든지 플리커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핀터레스트 같은 거 이런 계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여기다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아까 제 홈페이지에 보면 트위터 연결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럼 트위터도 안 하는 사람은 트위터로 연결을 못 하잖아요. 트위터를 해야만이 트위터 연결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겠지만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목적은 내가 글 쓴 거를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다 글을 하나 쓰면 이 글이 트위터에도 가고 페이스북에도 가고 구글 플러스도 가고 하면 더 좋잖아요. 한 번 써가지고 그러니까 SNS 계정들이 있으셔야 좋아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가서 물건 사세요 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내가 이런 홈페이지를 갖고 있어요 라고만 알려주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딸기 농장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집 딸기는 맛이 좋아요 뭐 1kg에 얼마입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는 딸기의 효능 이런 것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딸기를 이용한 음식 만드는 법 이런 것만 설명해 주면 되지 내 딸기 사세요라는 말하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딸기 타령을 많이 하거든. 알고 봤더니 딸기 장사네? 그럼 물어보겠죠. 얼마씩 파세요? 라고. 그럼 그때 답변해 주면 돼요. 간혹 이벤트 합니다 라는 것만 올려주면 되고 이벤트를 페이스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줘서 홈페이지에서 직접 이벤트 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여기저기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다텀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유가 제가 제 홈페이지 동영상 수업한 걸 올려놓지만 다텀 사이트에 올려놓죠. 그러나 트위터, 페이스북에는 안 올려요. 거기는 그냥 제 이정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곳이고 블로그나 카페는 많이 올려놓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니까 뭐 FTP 프로그램도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 다음에 HTML 편집기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있죠. 포토샵이나 뭐 이런 거 포토스케이프라든지 근데 포토샵은 비싸니까 그렇고 포토스케이프는 무료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편집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셔야 되고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관리하는 능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려면 글을 쓸 때 그림도 올리셔야 좋고요. 글만 보면 재미없죠. 우리 집 딸기는요 모양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로만 써선 재미없어요. 그냥 사진 하나 올려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던 사람이 막 울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 모든 내용인가 봤더니 그 타잔이라는 소설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생스러운 상남자 스타일 타잔. 그거를 소설로만 읽었으니까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묘사가 돼 있잖아요. 울그락불그락 근육에 하면은 막 사자가 달려오고 막 코끼리가 오고 막 이런 거. 그런데 영화를 딱 봤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배우. 그 배우도 잘생긴 배우였겠죠. 근육질 배우였고. 근데 소설의 어떤 그 감동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봤다라고 뭐 펑펑 울었다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영화가 좋아요. 소설보다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우리 집 사과가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 집 딸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무리 말로 해도 몰라요. 그래서 탁구공 그 다음에 뭐 테니스공 이런 거를 비교해 가지고 얼마나 큰지 당도가 몇 브릭스가 나왔다든지 이런 증거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포토샵을 이용해서 좀 맛깔스럽게 예쁘게 꾸밀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걸 여러분이 할 줄 아셔야 돼요. 또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려면 웹호스팅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톰에 가입을 했고요. 책에 보면은
뭐 리눅스 호스팅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 넘어가고 47페이지에서 100메가 호스팅을 우리가 신청을 했던 거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쭉 넘기시면 어디까지 가냐면은 56페이지에는 도메인 신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1년에 얼마씩 내는 거니까는. 이건 차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라고 호스팅 신청을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결과물이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62페이지까지는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했던 거니까 넘어갈 겁니다. 실제로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자, 쭉 내리시면 오른쪽 밑에 로그인이라고 있어요. 로그인. 그 밖에 기능 중에 로그인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용자명은 어드민이에요. ADMIN. 아까 비밀번호는 아까 여러분들 직접 설정해준 비밀번호 있으시죠? 예, 그거를 입력을 해서 기억하기 하지 마시고요. 기억하기 하지 마시고 로그인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롬은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을 해 로그인하면 저장할까요? 물어요. 그러면 저장하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요게 관리자 화면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안녕하세요라고 나와요. 걔를 누르면 이게 사용자 화면이고 다시 안녕하세요를 누르면 관리자 화면으로 바뀌어요. 로그인을 해놓으면. 자, 지금 보시는 여기 로그아웃이 걸려있는 걸 봐서 로그인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시려면 안녕하세요 클릭하고 여기다 이제 뭘 꾸밀 거 아닙니까? 아까 카테고리도 만들고 뭐 페이지도 만들고 글도 쓰고 하는 거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안녕하세요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결과가 보이는 거죠. 여기 관리자 화면 들어가고 다시 누르면 사용자 화면 들어가고 이렇게. 근데 오른쪽에는 저는 제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은 얼굴 보입니까? 여러분 얼굴 없으시죠? 네. 아까 제가 다텀 사이트 말고 워드프레스 사이트 있었잖아요.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하고 거기다가 제 프로필을 올려놨어요. 사진을. 예, 그래서 링크가 연결이 된 겁니다. 이건 뭐 차후에 우리가 또 하면 되고 여기 내 프로필 편집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아무개님이라고 나왔잖아. 어드민님. 어드민은 관리자란 뜻이니까 이거를 바꾸세요. 여기다 닉네임이 있잖아요. 이거요. 자, 안녕하세요 어드민님을 갖다 대면 내 프로필 편집이라고 있고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화면 중에 요거 어드민을 저는 이정민 훈장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표시될 이름도 이정민 훈장으로 쓸 겁니다. 아니면 우리말로 관리자라고 쓰셔도 돼요. 이름하고 성도 쓰셔도 되는데 이름은 이정민, 성은 훈장. 하여튼 뭐 제 마음대로 쓰면 돼요. 이거는 뭐 실명하고 상관없으니까. 여기 프로필 사진은 그라바타라고 하는 데에서 클릭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링크를 걸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회원 가입해서 쓰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 당장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공개적으로 표시될 이름은 이제 이정민 훈장으로 좀 바꿔놨어요. 성하고 이름은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쭉 개인정보 뭐라고 쓰면 되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뭐 저는 뭐 떡볶이 장사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밑에 프로필 업데이트 누르시면은 비로소 내용이 바뀌어요.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관리자 색상이 있는데 여기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 있고요. 해돋이도 있어요. 해돋이. 해돋이 누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좀 달라져요. 유령, 기본, 대양, 한밤중,
커피.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기본으로 놓을게요. 우리 책에도 기본으로 보통 돼 있으니까 기본으로 쓰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편한 대로 하세요. 예쁜 거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프로필 업데이트를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자 모드로 딱 들어왔을 때 아까 지정한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내 프로필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 태도주로 만약에 바꿔놓으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관리자 모드로 이제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글을 쓰거나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 색깔로 보인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거를 아까 뭐라고 했죠? 기본 색깔로 바꾸겠다라고 했고요. 기본 색깔로. 자, 우리 교재 어딜 보시냐면은요, 65쪽 보겠습니다. 65쪽. 그러니까 사용자 화면하고 관리자 화면하고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리자 화면은요, 테마하고 상관없이 다 동일해요. 테마라는 거를 바꿔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동물농장 테마를 만들어도 되고 삼시세끼 테마로 만들어도 되고, 테마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자 화면은 항상 요 모양이에요. 왼쪽에 메뉴, 오른쪽에 본문, 이렇게. 예. 이 메뉴도 축소할 수는 있어요. 메뉴를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메뉴를 보시는 게 좋죠. 제목을 보시는 게. 자, 관리자 메뉴, 왼쪽에 관리자 메뉴, 오른쪽에 그 관리자 메뉴에 따른 화면 영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다라고 65쪽에 나와 있고요. 예. 왼쪽에 가시면 외모. 왼쪽에 외모라고 있죠? 가셔가지고 테마라고 있어요. 테마. 외모를 딱 클릭하시면 아예 테마부터 펼쳐지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2015 이거는 뭐죠? 2016인가요? 2016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예, 근데 요 밑에 있는 거 있어요. 2014. 얘를 활성화 시켜보세요. 요 밑에 2014이라고 하는 거, 즉 아까 사용자 화면이 오른쪽에 사이드바가 있었잖아요. 근데 왼쪽에 시커먼 사이드로 바뀌는 게 2014인데, 얘를 활성화 시켜 놓고 나서 저기 안녕하세요라고 돼 있는 사용자 화면으로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아까는 로그인한 화면이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이제는 왼쪽으로 가 있는 거죠. 다시 사용자 화면이 아닌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가서 외모에 가서 테마를 가시면 테마가 바뀔 거예요 또. 그런데 2016이 아까 우리 처음 설정해 놓은 테마였었잖아요. 일단 그거로 다시 활성화를 넣을 겁니다. 그런데 테마가 세 가지 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테마를 추가하세요. 새로 추가하세요.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테마들이 있어요. 이건 뭐야? 2017? 이 섀도우? 이건 뭐지? 요거 보면 2010도 있다. 2010, 15, 브레스카이, 뭐 여러가지 있죠. 그렇죠? 이건 설치가 되어 있는 애고, 여기 보면은 아까 올라가서 뭐였더라? 요거 2010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설치하시기 전에 미리 보기 한번 누르셔도 돼. 미리 보기. 얘를 눌러 보시면 홈페이지 이렇게 보일 거래. 근데 뭐 영어로 잔뜩 나와서 일단 되돌아가서 A 설치 한번 해볼까? 그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기존에 3개만 설치가 돼 있었는데 하나가 더 설치가 되겠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삭제하시면 되고. 근데 무턱대고 막 설치하진 마세요. 아까 우리 100메가 밖에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공간만 많이 차지하잖아. 쓰지도 않는 거. 그러면 좀 사진 좀 올리고 글 쓰려고 그러면 공간 없다 그래요. 글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20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2017, 뭐 2016, 15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테마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기 좋아요. 예.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테마 검색에다가 뭐 교육에 관련된 거 에듀 뭐 이런 걸 제가 써보면은요, 에듀에 관련 이건 뭐야, 도서관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이런 것들이 테마가 보여요.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구, 강아지라고 하는 거는 테마가 없네요. 그렇죠? 애니멀이라고 검색했더니 애니멀이라고 쳐도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반려동물 나오는 것들이 좀 있네요. 두 가지가 보이는데 뭐 이런 거를 뭐 미리 보기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뭐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왼쪽에는 강아지 그림이 있었는데 실제 미리 보기를 해보니까 강아지 그림은 안 보여요. 그럼 요 초기 화면 위에다가 강아지 같은 그림을 내가 찍은 거를 우리 집 강아지를 올려놔도 되고, 그러니까 동물병원이나 이런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까 에듀 이런 것보다는 이런 애니멀이 나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사진들을 많이 올려야 돼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이 홈페이지가 100메가 밖에 없다고 해서 사진을 많이 올릴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사진보다는 구조를 좀 학습하는 거니까. 아니면 그다가 뭐 이런 게 있나 볼까요? 포토에 관련된 게 좀 있나 보면, 포토 그러면 여기 뭐 포토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뭐가 있네요. 이렇게. 뭐 이런 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안에 있어요. 그런다고 이런 사진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건 아니고 내가 사진을 올리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죠. 테마들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설정이라고 있나 보세요. 설정. 사용자 그 관리자 메뉴 밑으로 내려가시면 제일 왼쪽 밑에 설정이라고 있잖아요. 그 설정을 누르시거나 설정에 있는 일반을 누르시면 이렇게 사이트 제목하고 뭐가 보일 겁니다. 여기 안녕하세요라고 돼 있죠? 안녕하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처음에 작성하거나 홈페이지를 처음에 작성할 때 이름을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엑셀을 배우시거나 파워포인트나 아래한글 배우시게 되면 처음에 저장하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때 처음 저장할 때 뭐라고 저장하냐면 외국 사람들은 hello라고 저장한대요. 그래서 얘도 안녕하세요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연습 1 이렇게 저장하기도 하는데, 외국에서는 주로 hello라고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이트 제목도 안녕하세요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마약 김밥을 파는 곳 뭐 이렇게 제목을 만들 수도 있고 홈페이지를. 저는 이정민 훈장입니다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뭐 디지털 서당의 이정민 훈장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여기에 나타나는 거 이제 쭉 아까고. 태그라인 추구하는 건 뭐야 이거지. 이런 거야. 내가 분식집을 운영할 거야.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러면 김밥, 어묵, 떡볶이, 쫄면 이걸 쓰시면 되죠. 여기다가 그런 거. 밤길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그건 아니구나. 예. 전 여기다가 열강으로 보답하고 열공으로 화답하고 이렇게. 요거는 뭐 그대로 두셔도 되고. 가입하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회원에 가입을 해가지고 가입된 사람들만 정보를 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입하는 걸 누르셔야 돼 이렇게. 근데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간대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니까 서울로 해놓으시면 되고, 나는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포야. 그러면 시간대는 서울이 아니지 뉴욕으로 가야 되겠지. 근데 뭐 이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몇 월 며칠로 나오면 좋겠죠? 몇 년 몇 월 며칠로 나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연월일을 대시로 나오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말로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간은 몇 시 몇 분, 오전, 오후 이렇게 나오는 게 좋겠고, 아니면 24시각제를 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요일은 일요일부터 나오게 할 건지. 아까 달력 중에 일요일부터 나왔었잖아요. 일반적인 달력이 일요일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일요일부터 시작하면 돼. 근데 나는 수요일부터 시작하고 싶어. 그러면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나가요. 근데 굳이 이상하게 나가면 또 그리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 초기 화면 다시 사용자 화면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떠요. 아, 요거는 로그인 했으니까 뜨는 거고요. 로그아웃을 하면 여기는 없어요. 왼쪽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바뀌었죠? 아까는 안녕하세요 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저의 홈페이지, 제 홈페이지에 타이틀이 들어가는 거예요. 잘 써야 돼 이걸. 어영부영 놀다 가세요 이렇게 쓰면 그게 제목이 되는 거고, 만난 김밥집 이렇게 쓰면 만난 김밥집이 타이틀이 되는 거고, 그 밑에는 뭐 여러 가지 만들면 쓰면 되겠죠. 다시 로그인을 할게요. 자, 관리자 화면을 넓게 쓰고 싶을 때, 좁게 쓰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 주소는 지금 지구상에 등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들어가서 주소창에다가 이 주소를 쓰시면 여러 홈페이지가 뜨는 겁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화면이 좁잖아요. 얘를 가로로 보게 되면 넓게 보이겠지만 그래도 화면이 작아요. 꼭 보셔야 됩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잠깐 보세요. 먼저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새로운 글 하나 써볼게요. 색을 쓰기. 글에 가시면 색을 쓰기라고 있어요. 관리자 화면으로. 제목은 뭐라고 쓸까요? 오늘 처음 글 써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워드프레스를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 이렇게 뭐 써보자 뭐. 그랬더니 주소가 딱 걸리네요. 주소가 걸려요. 그렇죠? 근데 주소가 어떻게 생겼나 잘 보세요. 자기 id.datom.co.kr에 index.php/년월1 그리고 워드프레스를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 이렇게 들어갔어요. 빈칸이 안 들어가고. 근데 날짜를 적용해 주는 게 좋을까? 자, 일단은 제목 있잖아요. 제목을 또 쓰기 귀찮으니까 복사해 놓을게요. 제목을 써놨는데 제목을 쓰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본문을 쓰려고 봤더니 제목이 이렇게 이제 주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주소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그럼 제목 또 쓰기 귀찮아서 제가 이제 복사해 놓은 거고요. 왼쪽에 설정에 한번 가볼까요? 설정에 가시면 고유 주소라고 있네요. 화면 밑에 설정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면 나가기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화면 밑에 고유 주소라고 있습니다. 고유 주소. 자, 고유 주소를 보시면 지금은 뭐로 되어 있나 보세요. 사용자 정의 구조로 되어 있죠. 이거를 기본으로 바꿔놓으세요. 기본으로. 글 이름으로 할까요? 글 이름으로 하면 뭐가 좋을까요? 근데 기본은 뭐냐면 내가 첫 번째 글을 쓰면 페이지 번호가 1, 두 번째 글 쓰면 2, 그 다음에 3,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기본보다는 글 이름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맵을 만들었다고 맵 그러면
주소가 여기가 이제 맵이 되는 거죠. 맵 여기가 이제 뭐 맵 이렇게 들어가면 그럼 이제 내가 쓴 글 제목이 홈페이지 주소가 되는 거니까 하여튼 뭐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니까 글 이름을 해놓고 저장, 글 이름으로 놓고 저장, 다시 글로 가서 저 위에 있는 글에 가서 색을 쓰기,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쓴 거 붙여놓게 하면 아까 그 제목 나올 테고요. 그랬더니 제목 쓰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니까 서당.datom.co.kr 슬래시 제목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그게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요. 이렇게. 가 안 돼서 그런 거야? 4.7? 아까 여기 설정에 가셔서 고유 주소에 가셔서 아까 글 이름으로 하자 그랬죠? 글 이름으로. 예, 기본도 있고요. 글 이름도 있고. 그리고 나서 변경사항 저장을 누르시고 나서 다시 글쓰기로 가시는데 여기서 제목을 썼잖아요. 제목만 쓰면 안 보이고요. 밑에 본문 쓰는欄에다 클릭을 해야 이제 이렇게 주소가 보이거든요. 여기다가는 워드프레스를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을 시작합니다. 쓰세요. 그냥 편한 대로. 오늘은 첫날이라서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지만 사이트 맵 작성과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글 형식, 표준, 뭐 추가 정보 이런 거 있는데 그 넘어가시고요. 쭉 내려가시면은 태그 쓰는欄이 있어요. 태그. 제목 쓰시고 본문을 쓰셨잖아요. 본문 쓰시고 나서 쭉 내려가시면은 카테고리는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뭐 설정할 게 없지만 태그는 이게 해시태그라 그래요. 해시태그. 일단 워드프레스라는 거를 하나 쓸 거고요. 쉼표. 그 다음에 뭐 홈페이지 제작. 저는 아까 이정민 훈장 뭐 이런 거 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만의 태그를 만들어 놓으세요. 제가 아까 김밥집 얘기를 많이 했는데 김밥집을 하시는 분 같으면은 뭐 마약김밥, 요즘 마약김밥이라 그래서 한번 먹으면 뭐 손을 뗄 수가 없는 그런 걸 마약김밥이라고 하세요. 저는 아직 못 먹어봤는데 뭐 김밥, 어묵, 떡볶이, 쫄면 이렇게 분식집의 메뉴들이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이 태그로 넣어놓는 거예요. 이게 검색 단어입니다. 검색어. 여긴 중부여성발전센터니까 저는 중부여성발전센터까지 이렇게 하나 더 추가를 해놓을 거예요. 숫자 제한이 없어요? 예? 숫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 태그가 글 밑에 남아요. 너무 많이 넣어놓으면 또 지저분하기도 해요. 해시태그라 그래서 샵 키워 쓰는 거 있죠? 샵 키워 쓰는 거. 그걸 해시태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태그 쓰는欄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블로그에 보면 글을 쓰고 나서 밑에다가 태그를 쓰는欄이 따로 있어요. 그럼 네이버나 이런 데서는 샵이 자동으로 떠요. 글을 쓰고 빈칸이나 쉼표를 누르면 샵 기호가 새로 생기면서 또 태그를 입력하는欄이 있는데 굳이 여기 엉뚱한 태그를 쓰시는 건 좋지는 않아요. 뭐 불금 뭐 이런 거 있죠. 불금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뭐 미녀 삼총사 이거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워드프레스고 홈페이지 제작이고 아까 뭐 무료 호스팅이라든지 뭐 이런 거랑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 중부여성발전센터 뭐 이런 거를 이제 태그로 써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서 뭐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검색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쓴 글도 걸리는 거죠. 검색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검색어예요. 그거를 태그라 그래요. 근데 요즘은 그걸 다 해시태그라고 부르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글 쓰고 나서
글 중간중간에 샵하고 단어를 쓰면 그게 해시태그로 들어가요. 그게 검색어니까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위에다가 검색란에다가 이 태그명을 쓰면은 그와 연관된 것들을 쭉 들어가고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여기도 그 해시태그 많이 쓰거든요. 카카오 스토리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카카오 스토리 저도 하는데 카카오 스토리 지금 뭐 글이 올라왔어요. 여러 사람들한테 글이 올라왔는데 보면은 글을 쓰시고 나서 그분들이 해시태그를 올려요. 근데 저는 해시태그 다른 거 안 쓰고요. 이정민 훈장, 디지털 서당 딱 두 가지만 해시태그를 쓰거든요. 다른 건 뭐 굳이 제가 할 의미는 없으니까는. 근데 이제 여기 어떤 분은요 해시태그가 뭐가 있냐면은 어딨어? 이 글을 한번 제가 한번 볼까요? 이분은 뭐 음식 만드는 거를 쓰시나 봐요. 가지 깐풍기를 만드네. 근데 해시태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지 튀김, 가지 깐풍기, 튀김 요리, 레시피, 살림, 주부, 신혼밥상, 채식, 야채, 채소, 뭐 깐풍기, 홈쿡, 집밥. 해시태그가 너무 구질구질해요. 가지 튀김이잖아 지금 이거. 가지 깐풍기 만들면 그냥 깐풍기, 가지 요리, 가지 튀김 이러면 끝나는데 뭐 푸드 스타일링, 뭐 콤마 테이블, 뭐 홈메이드 요리, 영어로 홈쿡 뭐 영어로도 써놨어. 우리말도 쓰고. 내용도 많지만 해시태그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별로 안 좋아. 이 사람은 이제 염두해 두는 거죠. 검색어가 어떤 게 걸릴지라도 내게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적당히 해야 돼. 그래야 찡그리지 않아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공개하기를 누르시면은 이 글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용자 화면에 가보시면 사용자 화면에 이렇게 떴네요. 이렇게 워드프레스를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떴고, 안녕하세요는 제가 쓴 건 아니에요. 이거 사이트를 딱 만들고 나면 자동으로 헬로우라는 게 뜬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를 고치거나 지운 후에 시작하세요 라고 했어요. 굳이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아까 안녕하세요 의미가 뭔지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최근 글이 먼저 쓴 글, 나중에 쓴 글, 그 다음에 10월달에 쓴 글, 1월달에 쓴 글. 달력은 안 보이네요. 달력은 안 보여요. 자, 그리고 다시 이 제목 있죠, 제목. 여기 보면 편집이라고 있어요. 편집. 편집을 누르면 바로 이 화면을 아까 썼던 거를 고치러 들어갈 수도 있어요. 편집 눌러서 수정 화면으로 와보시오 바랍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워드프레스를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이죠. 이게 가장 키워드잖아요. 태그는 아까 해시태그는 뭐 워드프레스랑 홈페이지 제작을 썼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누군가가 이 홈페이지 주소를 알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주로 검색해서 오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검색 사이트 다른 말로 검색 엔진이라고 하죠. 검색 엔진. 이 검색 엔진이 내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을 검색을 해놔야죠. 그래서 이정민 훈장이라고 검색해보면 이 제가 쓴 글도 링크가 걸리게끔 연결이 되게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블로그를 운영하고 홈페이지 운영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쓴 글이 50개나 되고 100개나 되는데 검색해봤자 하나도 안 나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검색했더니 저 500페이지 밑에 있어. 안 되잖아요. 제일 앞에 있어야 되잖아. 제일 앞에. 검색 순위가 위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거를 한 번만에 올라가지는 않아요. 무던히 글을 쓰셔야 돼요. 무던히. 여러 번 글을 쓰셔야 되는데 그거를 빨리 올리려면 돈을 내면 돼요. 돈을 내면.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다 돈을 주고 하면 걔네들이 쫙 올려줘요. 근데 평생 가는 게 아니라 그 며칠간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1년 내내 올리려면 불가능하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 아닙니까? 그냥 본인이 잘 관리하셔야 돼요. 요령이 있어요. 요령.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텍스트라고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텍스트. 비주얼 옆에 보면 텍스트라고 있어요. 그렇죠? 비주얼이 있고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가 뭐냐면 비주얼은 그냥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얘를 가지고 뭐 진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하게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쌍따옴표 이렇게 뭐야 지저분하게 됐다. 여기다가 이제 뭐 쌍따옴표를 넣거나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색깔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모양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 텍스트 모드는 뭐냐면은 여기다 명령을 거는 거예요. 명령을 거는 건데 그러니까 글 안에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키워드를 설정해서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단 한 번만 쓰셔야 돼요. 두 번 쓰시면 안 됩니다. H1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헤드. 예. 그러니까 키워드가 두 개가 있으면 여기도 H1, 저기도 H1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만 쓰는 거예요. 본문에서. 네, 수정을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저는 워드프레스를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을 시작합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주의할 거는 비주얼 모드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텍스트 모드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워드프레스를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게 키워드라 그랬잖아요. 저는요. 여기다가 H1 뒤에다가 /H1 네, 여기다가 시작 태그를 달아요. 시작 태그. 네, 시작 태그라는 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종료 태그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종료 태그는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요. 이렇게 슬래시를 걸면 돼요. 슬래시. 그러니까 H1이라고 시작을 쓰면 H1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때 슬래시가 들어가면 끝, 슬래시가 없으면 시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B 여기 키워드 /B B는 뭐냐면요. 굵게 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진하게. 그러면 이 키워드란 글자가 굵게 나와요. 다른 글자에 비해서. 이거면 이제 슬래시라는 걸 안 써주면 이걸 안 써주면요 뒤에 있는 글자가 다 굵게 나와요. 예. 이런 거를 따로 배우실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비주얼 모드로 돌아와서 보시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랬더니 끊어졌죠. 얘는 자동으로 줄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요 밑에다가 무엇을 시작합니다를 붙였을 수는 없어요. 위에다 올릴 수는 없고요. 한 번 더 쓰세요. 이렇게 한 번 더 쓰셔도 돼요. 이거는 본문이고 이건 키워드고 이건 제목이잖아요. 그럼 벌써 3번 들어갔죠. 제목에 한 번 들어가고 본문에 한 번 들어가고 키워드로 처음에 좀 특이하게 좀 크게 꾸며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 중간에 가서 또 이거를 막 여러 번 반복하면 그 흔히가 말하는 그 뭐라 그러지? 도배질한다 그러지? 도배질. 욕먹어요 그거는. 그리고 검색 엔진이 적발을 해요. 그래서 얘는 검색에 반영을 안 시켜요. 제목에 한번 쓰는 거는 상관없고요. 본문에 한번 쓰는 건 상관없고요. 키워드로 한번 썼잖아요. 여기까지는 허용을 해요. 자, 그리고 다시 업데이트를 누르시면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시 방문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방문자 화면에 들어가면 제목은 어차피 크게 보입니다. 워드프레스는 제목이 좀 크게 보이는 거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다가 타이틀 하나 넣었죠. 그렇죠. 우리 키워드 넣었고요. 이제 본문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하려면 막 정신 없어요. 이게 숙달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근데 제 기존의 홈페이지에는 뭐 키워드를 가지고 뭐 H1 태그를 넣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제 홈페이지는 이제 이정민 훈장이라고 검색하거나 디지털 서점을 검색하면 어느 검색 엔진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검색해서 들어와서 사이트를 찾는 게 아니라 제 홈페이지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간혹 저번에 이제 연초에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산 사투리를 쓰시는 남자분이 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했더니 유튜브에서 뭐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제게 나왔대요. 제 동영상 강좌가. 유튜브에 동영상 강좌에 가보면 거기에는 제 연락처가 없지만 제 관리자 화면이 있단 말이에요. 사용자들도 볼 수 있는 관리자 화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연락처를 연결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시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 홈페이지는 아세요? 했더니 모르신다고 하길래 문자로 알려는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름 이제는 여기저기 이제 이름이 올라가서 편해졌어요. 근데 이게 오래 걸렸어요. 제가 정책적으로 뭐를 막 작업한 건 아니다 보니까 오랜 세월을 그냥 묵묵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름 정착이 됐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정착할 수는 없어요. 빨리빨리 올리셔야지. 그래서 아까 요거 요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간에 나와도 되고 우리는 앞에 넣었잖아요. 중간에 넣으셔도 돼요. 본문 여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갔잖아요. 여행. 예를 들어 진도 여행을 갔어. 그럼 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잖아요. 그러면 글을 다 쓰시고 나서 진도 여행이라는 글자를 찾아가지고 앞에 H1 뒤에다 슬래시 H1 하고 태그를 써주시면 그게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장 키워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검색 엔진은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 검색 엔진은 누군가 글을 올리잖아요. 그럼 H1 태그를 먼저 찾아요. H1 태그를 먼저 찾아요. 근데 사실은 먼저 찾는 글자가 따로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제 홈페이지에 키워드라고 써 있어요. 이게 메타 태그라 그래서 메타 태그라 해서 키워드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내용은 이정민 훈장이라고 됐어요. 이게 1순위예요. 근데 이거는 홈페이지 직접 제작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제작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우리가 못 써요. 워드프레스에는 이건 못 쓰고 워드프레스를 이걸 뜯어 고쳐 쓸 수는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으니까 이렇게 안 쓰신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이렇게 못하니까는 글 속에다가 H1 태그를 쓰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우선순위로 잡겠다. 이제 그게 없으면 뭐를 찾는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거 해시태그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보거나 이제 본문을 보거나 단어별로 알아서 검색 엔진이 검색해서 자기 스스로 검색해서 분류해서 저장해 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정민 훈장을 검색을 하면 그때부터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검색해서 보관해 뒀던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그때부터 구글이 검색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미리 다 검색해 놨어요. 미리 다 검색해 놨어요. 네, 그렇게 반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이 홈페이지를 검색 엔진에 등록을 시켜놔야죠. 구글이나 네이버에 등록을 시켜놓으면 더 좋죠. 무료예요. 예전엔 돈을 받고 검색 엔진에 등록을 했는데 이젠 무료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할 거예요. 지금은 안 할 거고. 네. 자, 오늘 공부한 거는 어디까지냐면 68쪽까지 했어요. 그냥 쭉 전반적으로 훑어봤어요.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다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사이트맵 만들어 놓은 거를 반영을 시킬 거고요. 그렇게 작업을 해 나갈 겁니다. 근데 반영할 때 저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사이트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일일이 반영시켜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책에 있는 대로만 반영을 해 볼 거고 여러분들은 이 책 대신에 여러분 사이트맵을 반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